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보증보험은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면 가입 면제를 시켜줄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국토부 보도자료를 제가 상세히 보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나 저같이 원룸이라든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을 물건으로 등록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다행히도 보증보험에서 면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많았었죠. 이게 원래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아니 이거 원래 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 이런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냐? 원래 전세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들라고 막 하는 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런 소액 보증금은 당연히 지금 현재 법에서도 다 보장받고 있는 최우선 변제금인데, 이런 것들도 불필요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관련돼 가지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련돼서 우리는 오늘 임대보증금 가입 면제 사유 규정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4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9월 7일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음 주죠. 9월 14일날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예상컨대 큰 무리 없이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공포를 하면 바로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대보증 보험금 다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아직까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임차인이 보통 가입을 하죠. 관련돼가지고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책임지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장이 가능한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첫 번째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 엔드 조건이죠.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 최우선 변제금액은 등등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 변제금이 무엇이냐? 이게 경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건물이 어떤 문제에 의해 가지고 집주인, 임대인이 뭔가 그 전에 뭔가 근저당을 했는데 이자를 제대로 안 내서, 아니면 또 다른 세금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압류, 가압류가 됐을 때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액 보증금은 정말 상대적 약자죠. 임차인들에게 이 정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정말 보증해 줘야 된다. 나라에서 이건 책임져 줘야 된다. 가장 우선시되는 변제 금액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왼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등기부등본 떼보면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는데,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 이렇게 나오고, 집주인이죠. 이렇게 해당 건물의 집주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저당 설정 관련돼서 대출입니다. 관련돼서 대출이 이렇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6,500만 원이고 근저당권자는 은행이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제가 왜 같이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 등기 원인 접수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날짜가 여러분들 보시면 2013년 2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8년 9년 전에 근저당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 근저당 등이 있는 해당 물건 취득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주택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변제를 보증보험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만 나오는데, 이 5천만 원이란 얘기는 여기 보이시죠? 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이게 올해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살고 있는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이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지금 사는 건물,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임대인들 중에서도 내 건물에 관련돼가지고 근저당을 내가 언제 받았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물건 취득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분이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광역시, 대구 광역시라고 제가 예를 들고,
2013년도 2월 27일 날에 모 은행에서 6,500만 원, 그러니까 뭐 1.3배, 1.4배 정도 되죠. 원래 실제적인 금액은. 그래서 2013년 2월 달에 이만큼 금액을 받았는데 이것은 언제 그러면 적용이 되나? 2013년도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죠. 10년도부터 2013년 12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요때 광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대구광역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900만 원. 해당 설정 날짜가 2013년 2월 27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서울이 아니고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광역시이기 때문에 1,9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건물을 막 10년 전에 뭐 이렇게 2013년도 2월 달에 내가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했는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대구광역시가 2,300만 원이죠. 근데 나는 지금 내 지금 뭐 다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자들 중에서도 나는 2,3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하면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물건,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서는 해당 물건 취득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한다 이래 됐습니다. 이것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영상 보시는 임대인분들 중에서 또 주택임대사업자들, 특히 또 원룸이나 다가구 여러 이제 세입자분들과 인연을 맺고 계약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액임차인들 중에 2,000 얼마다, 뭐 2,100만 원이다, 근데 1,900 얼마다 했을 때 이 근저당 설정 연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 공부를 해봤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런 뭐 세입자분들 중에서 이런 요건, 이 연도별로 내가 해당 지역별로 이런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내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뭐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가 건물을 관련돼서 충분하게 그런 걸 파악해 보시고 내가 각 뭐 이렇게 세입자별로 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약간 요 가이드라인, 요 선이 있죠. 관련돼서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가입해야 된다. 이건 가입 안 해도 되겠다. 면제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는 임대인이 되셔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여기 보시면 뭐 LH, SH 있죠. 이거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 여기서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전세, 월세는 이렇게 안 하죠.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LH에서 전세자금 대출 또는 SH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 있죠. 근데 여기서 가서 계약을 해보면 보통 지정되어 있는 법무사 그 사무실 가가지고 계약서를 체결하죠.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막 해보면 임대인은 뭐 해당 물건, 근데 임차인이 들어오실 이런 일반인이 거기서 뭐 신상을 적는 것이 아니고 LH나 SH가 여기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으로 계약이 돼 있죠. 제가 알아본 결과 보통 이제 LH에서 계약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뭐 LH 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다 보증보험 가입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전에 조금 논란이 많았죠. 아니 LH, SH 그쪽에서 다 알아서 지금 보증보험 다 가입해 있는데 이중 가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아마 이것을 뭐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고자 아마 여기서 좀 빠뜨린 이것을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전세 보증금 전부 다 임차하는 이런 세대가 전부 다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LH나 SH 관련돼 가지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분들도 면제된다. 세 번째는요, 임차인이 별도적으로 이건 뭐 내용이 긴데 쉽게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회사에 관련해가지고 전세금 전환 이 반환 보증에 가입하신 분들. 그래서 근데 이건 내용이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보통 임차인이 본인들이 이 보증보험료를 냈는데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임차인이 그 전에 가입했더라도 다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보증 수수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LH나 SH가 아닌 이런 사람들, 뭐 전세 계약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 은행 또 다른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본인 돈을 이렇게 스스로 본인 가진 돈을 이용해 가지고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 중에서 물어봐야 되겠죠. 혹시나 뭐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했냐? 별도적으로 가입하셨나요? 물어보시고 가입했다 그러면 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보증보험보다는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것이 좀 수수료가 적다 하거든요. 관련돼 가지고 그 수수료를 내가 내더라도 가입하셨으면 그 관련돼서 서류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이분에게 다시 보증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 크게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임대보증금 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뭐 거절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은행 대출하고 전월세 보증금 합쳐가지고 주택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대출이 주택가격 60% 이상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전월세 보증금 있죠. 여기 이게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또 주택가격도 요즘에 또 논란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라든지 기준시가가 뭐 단독주택 그러니까 다가구 경우에는 9억 미만에서 원래 1.7이었는데 지금 190% 그러니까 1.9로 올라갔죠. 주택가격이 올라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전월세 보증금이 난 지금 많아가지고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전월세 중에서도 소액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관련돼서도 아마 면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LH나 SH를 통해 가지고 계약하신 그런 전세 보증금도 여기서 빠지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들 중에서 별도적으로 본인이 그냥 뭐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신 그런 분들도 여기 이 전월세 보증금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겠죠.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또 뭐 일부 보증에서 아니면 또 완전히 면제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원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유주는 한 분인데 세입자는 많겠죠. 법 시행 이전에는 소액 보증금 뭐 100만 원 단위까지 모두 전월세 보증금에 다 포함됐다.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다 포함됐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이렇게 근저당 설정 일자별과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 최우선 변제금 이하 소액 보증금도 제외되고 LH, SH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도 여기 말씀드린 전월세 보증금에서 제외되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시에서 그 별도적으로 본인이 했던 그 해당 그 가입 시에도 여기서 보증금이 제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데 보였고 완전 면제 또는 일부 가입 일부 보증보험 가입 이런 것도 있죠. 관련돼서 이런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월세 보증금 몇백만 원 단위 LH공사 전세자금 대출 임차인의 보험 가입된 보증금이 가입 면제됨으로써 전월세 보증금 계산 시에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또 개정된 것 중에서 문구가 원래는 뭐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징역살이도 원래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인데 다행히 뭐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내더라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이것만 올라갔고 이 징역 관련돼서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이것 때문에 뭐 감옥살이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부 보증액은 담보권 설정 금액 더하기 임대보증금 방금 설명드렸죠. 주택가격 60%에서 빼서 이게 오히려 더 낮다면 0 이하가 되겠죠. 0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없어 보증금액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 대출을 우리가 갚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면 이 주택가격 60%로 계산해가지고 0 이하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겠죠. 이제 보증보험 미가입 시 이게 방금 말씀드렸죠. 형사처벌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도 다행히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듯 뭐 이런 뭐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고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면 반환 보장이 가능한데 또 요게 추가됐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를 꼭 받아야 하냐라고 이런 절차가 또 추가됐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의서가 추가적인 서류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임차인도 보증 미가입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고 최우선 변제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임차인이 유의될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설명도 하고 별도의 아마 A4용지 한 장짜리 이런 동의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컨대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다 서명이나 도장 받아가지고 나중에 렌트홈 등록할 때 이런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법 시행 이후 제 그냥 혼자만의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항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 사실 LH 저도 그랬지만 SH공사 관련돼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임차인을 하는 것을 솔직히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 가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또 일일이 또 계약해야 되고 저희 같은 임대사업자들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매년 2년마다 가가지고 또 해야 되고 또 임차인들이 또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특히 LH나 SH공사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상대적인 약자 또 이렇게 뭐 많이 좀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밤을 험하게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건데 그런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반대로 됐죠. 보증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임대인분들 중에. 두 번째는 전세에서 최우선 변제금 이하
아까 말씀드렸죠. 그 면제되는 조건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이기 때문에 이쪽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세가 전환될 속도가 증가한다. 왜냐면 또 이 막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까다롭거든요. 이거 막 서류도 많고 또 일일이 또 가서 가야 되고 또 매년 또 갱신해야 되고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 전세를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야 되겠다. 안 좋죠. 그러면 전세 소멸 속도가 증가해서 특히 저 같은 다가구 원룸 지금도 전세가 귀한데 더더더 전세가 품귀 현상이 지속해 더더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월세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주거비가 상승이 부담 상승될 것은 뻔히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9월 14일부터 아마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특히 임대사업자들 분들 중에서도 원룸이나 다가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중요하게 말씀드린 3가지 조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서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